전지가 진동하고 지팡 무너지는 상동에서 모국의 신이 벌목이 무엇이 두려우랴 환상같이 타오르고 환상같이 만져지며 대단지 우리서 맹관 정변을 선물하면서 증명만을 보면 언제같이 만져지며 매일같이 우리처 대주 정병을 순수하면서 증명모를 높이 울리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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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만세 아니라 스쳐가고 폭탄 쏟아지는 상동에서 영광의 신인 환승이 무엇이 두려우랴 환승같이 타오르고 관계같이 만져지며 매일같이 우리처 죄고 공평을 전쟁하면서 새로운 내가 보기는 아니야. 야, 자기 아들을 찍고 괜찮아고 복사하고 이제 성경이 있어 그것도 복사 불쌍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불쌍하고 집이 안 되는데 아들도 다 아무리 해도 복사가 지금부터 제96차 오이박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는 전면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반주에 맞춰서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 순서를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안녕하십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희 오이 박사 집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이 박사의 의미는 오직 반공 이념의 창시자이시며 건국의 아버지이신 이승만 대통령님과 반공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신 박정희 대통령님과 통일은 대박이다 하시며 부단히 노력하시다가 불법 탄핵을 당하셔서 서청대에서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의연하게 홀로 투쟁하신 보수 우파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박근혜 대통령님만을 사랑하며 애국투쟁하는 단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녀 임기가 남아있고 인권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재심 청구를 위하여 우리가 윤 정권에 계속 건의하고 여론화시켜야 됩니다. 국정농단과 적포를 물려서 고생하셨고 지금도 옥고를 치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명예회복, 인권회복, 법치회복을 위하여 외치고 알려야 되고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숙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고함을 재심 청구를 위하여 밝혀져야 되고 끝까지 투쟁해야 되고 그분의 재산이라고는 없는 집 하나 있는 것마저도 압류당해서 뺏겨서 지금은 달성군 사저에 정말 돈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사저를 마련해서 가셨습니다. 문석열 정권은 정권 교대가 아닌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의 높으심이 기후위기를 바라며 다시는 자유 대한민국의 혼란과 불운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거덜낸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회복하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영원한 대통령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시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융성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 대통령님의 안위와 대통령님의 건강이 따라주셔야 되고 지금도 많이 편찮으셔서 치료받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우리 대통령님이 건강해지셔서 하루빨리 자녀 임기 동안에 복귀하셔서 우리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정권이 들어선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시기이지 어떤 것 하나도 저희들이 정말 희망을 걸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은 히티크바라는 희망이라는 노래를 국가보다도 더 자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의미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유대한민국이 현재의 상태는 아무런 국가 운명, 희망이란 단어가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나라를, 정치를 성공하려면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들은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히트크바를 외치며 우리 염원인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융성하고 바로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집회를 하고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그동안의 기레오기 언론들이 하나도 뉴스에 안 다뤄준 여러 가지 일들을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께서 그동안 5, 6년 동안에 헌신해 오시면서 이런 방송을 하셨습니다. 폭파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오늘까지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민심이 깨어나고 그나마 저희들 같은 주부나 직장인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던 분들이 그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라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또 잘못한 정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루빨리 우리 대통령님 정말 국정 운영을 잘하고 계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아시아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공방에서 5년여의 세월을 보내게 하고 이런 죄를 그들은 언제 이거를 다 회복하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을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과 나라 앞에 주인입니다. 우리 대통령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저희들 곁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집회하는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추석 연휴에 못 뵀어도 한 주를 집회를 걸렀어도 저희들은 또 마음 변치 않고 이렇게 모여서 작은 숫자지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자극을 받아서 집회 장소에 나오시고 우리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투쟁할 수 있는 그날이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를 염원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아직은 따갑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연사님 모시고 또 우리들이 연설이 끝나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님은 저희 로이 박사의 상임 고문님이시고 의학 박사이신 자유대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전국에서 유튜브로 저희 집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다. 좌경화된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이라서 공산 빨갱이들이 원수이기에 그 흉악한 원수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원수도 원수 나름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은 6.25를 일으켜서 우리 동포 수백만 명을 살상했고 1000만 동포를 이산가족으로 만들어서 한이 맺혀서 민도 대대를 곱감게 한 원흉 중 원흉입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은 폭력 동포를 굶주리게 하면서도 자신은 온갖 고사를 누렸었고 수많은 북한 처자들을 때놈들 성놀이개로 만들었습니다. 죄없는 아이들을 거리 꽃제비로 내몰고 너무나 굶주리게 해서 제대로 클 수도 없게끔 했었습니다. 결국은 홀로 고난의 행군으로 폭력동포 300만 명 이상을 생짜로 굶겨 죽인 흉악한 살인범입니다. 그자의 아들 김정은은 고무를 기관포로 쏘아서 터뜨려 죽이고 이보통을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독살시켰습니다. 온갖 폐륜을 저지르고 원자탄 미사일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중국 패력으로 북한 땅을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피땀을 쩍쩍 말리고 있는 북한인민들 수백만 명이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화역지에 멋진 백마를 타고서 피덕피덕 살찐 몸을 기우뚱대면서 다니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정녕 남의 일이고 남의 나라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조작된 거짓 선동 선전 TV를 집에 앉아서 보게 되면은 폭력 동포들에게 그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거짓과 진실,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고 주권지심, 연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당신들이라면 사람 못돼 개완도 못한 당장 망해도 싼 나라에 살고 있는 인간 쓰레기들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범양아치들, 국회들, 기레기 언론과 민노총 주사파 빨갱이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참으로 우습지도 않습니다. 지들은 수천억 넘게 서민들 돈을 가로채고 한 달에 수천만 원어치 과일을 먹고 싸질러도 이것저것 아랫도리 까고 살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달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전혀 모르는 놈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9번의 대권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죄를 지면 지나가듯 한마디 사과하면 되고 우리 서민들은 국민들은 엎드려서 두 손 싹싹 빌어도 큰 호소 치면서 끝까지 형사 민사 책임을 지우겠다고 전직 대통령이란 가짜까지 툭하면 고소고발에 서슬이 퍼왔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과 내로남불 뻔뻔하고 주사파 빨갱이들은 물론이고 중동, 북한, 베트남과 러시아 등 공산 독재 사회에 고쳐지지 않는 특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조선산업, 국산 전투기와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또 전 세계를 울리고 있는 BTS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한국전쟁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흥남부두에서 절규했었습니다. 전후 세대인 우리들은 길거리 미군을 쫓아다니며 명안사전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찢어서 삼키면서 기타를 어깨에 메고 미팔군을 들락거리면서 영어를 또 그들의 앞선 기술과 문화, 그들의 발전된 문물을 배우려고 몸부림쳤던 세대입니다. 수십 년 곱게 기른 긴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소중한 달러를 벌어야 했던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계셨고 온 국민에게 양봉조라 멸시 받으면서도 우습과 몸을 팔아야 했던 집안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그 푸른 꿈을 희생했던 순하고 설했던 우리의 많은 누이들이 계셨습니다. 시멘트 벽돌 등짐을 지고 높이 솟는 3.1 빌딩을 헐떡이며 오르고 크고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맨손으로 삽을 들고 땀 흘려 시멘트 반죽을 만들면서 몸이 부셔져라 일해서 가족의 배고픔을 이겨냈던 우리들의 부모 세대와 월남전에서 구역제의 몸을 망가뜨리면서도 색빨간 젊은 피를 기꺼이 흘렸던 월남의 참전 용사들, 저 멀리 독일에서 간호사 광부로 고생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며 귀한 외환을 보러 송구했던 열사의 사막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땀을 많이 흘렸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또 열심히 살았던 국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너무나 사랑했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모두가 계셨기 때문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떳떳한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잘난 못에 겨우 마음 풀어놓고 한눈 파는 사이에 나라가 이처럼 뒤집어졌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또 도덕이고 의리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법치와 도덕이 무너지고 배신과 불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고 원수를 잊지 않고 그 원한을 갚아줄 생각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은원이 확실한 국민이 국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은혜는 2배로 원수는 10배로 갚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국민이고 국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공간을 걷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도 생각도 각자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적이 없고 평화로울 때라면 배려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서운 적이 우리를 침략할 때는 압도적 기술적 우위나 육체적 강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짱, 용기, 설득, 승기, 어쩌면 잔인함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참혹함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처음 겪는 잔인한 전장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팔다리가 끊어져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죽부리를 적에게 겨누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이 나라와 가족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 걸었던 수많은 선열의 뒤를 따르려는 국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울 때부터 그런 기질과 기성을 키우고 필요한 순간 그 능력을 키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런 국민을 세상 그 누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어떤 겁없는 바보가 쳐들어오고 침략하겠다고 행동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손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간에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만든 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희생과 핏값으로 이룩됐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예 관심이 없이 그저 눈앞의 이익과 풍요로움만을 찾아서 하루하루 숨차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후손들의 앞길에 융단을 깔아주는 일은 앞서 살아간 세대의 가장 큰 책임이겠습니다. 우린 그 역할에 충실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몸을 아끼지 말고 빨리 마지막 대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악취 풍기는 주사파 쓰레기, 기레기, 국계, 먹상, 전교조, 민노총, 배신자, 반역자들까지 모조리 깨끗이 쓸어버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기꺼이 떠나갑시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런 일은 우리들만이 나이 먹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 밝고 귀 밝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리 후대들을 굳게 믿고서 이참에 우리 할 바를 다 했으면 합니다. 어제를 잊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우리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합시다. 오늘 당당한 삶을 살고 내일 한 줌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게 우리가 준비해 줍시다. 충분한 마중물이 되어서 보수파 승리의 함성이 전국 각지에 울려 퍼지게 만들어 봅시다. 그날을 위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힘차게 투쟁해야만 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조금씩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컴퓨터에서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자유대학 고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님은 한국공산화 반대 상임의장님이신 김정태 의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추석 잘 쉬셨습니까? 그리고 이곳을 지난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비록 이 자리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만, 이 인원이 크게 발전되리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적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역시 외세가 개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력 전쟁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세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불법 탄핵입니다. 그리고 불법 파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연하게 탄핵이 무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로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그냥 골똘하게 띄어봐야 할 것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미국과 중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확대돼요. 지금 아주 요상스럽게 국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지금 트럼프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트럼프가 이긴다, 뭐 이런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천손 한민족이 앞으로의 열 세상이 동방의 등불입니다. 이건 뜻이 쳐지고 말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입니다. 반드시 동방의 등불, 홍익인간 세상을 열리고야 만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좋은 정자가 지금 현재 곳곳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상부 대선을 치르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윤석열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내가 여러 번 연설을 저 광화문에서 연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해에 특히 김대중이라는 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썼는데 그때도 꼭 두 번에 걸쳐서 한 달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김대중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앞으로의 세상을 갖다가 내다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만 그 글이 오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김대중이 칼럼을 썼는데 윤석열은 달라져야 된다. 윤석열은 달라져야 된다.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8월 16일.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에 9월 6일자 칼럼에다가 윤석열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보수가 선언대에 당신은 하나의 재물이 되어야 된다. 당신은 재물이 되어야 된다. 윤석열은 제사상의 재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정말로 살신성인의 그런 각오로 여기 임해야 된다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현존 한민족은 80%가 앞으로 정말로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국제 정세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또 나라가 망할 시기에 이르렀던 인민회란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한테 우리보다 더 심한 폭동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막연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구약 성서에만 보면 여러 가지로 암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수님이 온전한 것을 이루었지. 구약 시대의 모든 그 말씀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구약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건 뭐고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일일이 나열해서 이렇게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한 15번 정도 읽었습니다. 지금 16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구절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흐름 전체,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부 다 목사님들 지금 강단에 서서 뭐고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중심의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인 구약도 곁들여서 우리는 챙겨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모두를 다 우리는 저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제했듯이 현재의 싸움은 미국과 중공 시진핑의 싸움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월요일날 19일날 런던에서 그 여왕 장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일어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이나
그분이 지금 현재 중대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세계를 뒤흔들 만한 그런 아주 쇼킹한 일이 꼭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대만 펠로시인가 거기다가 미국 하원 의장인가 그 사람이 대만을 갔다 왔죠. 펠로시. 조용히 하세요. 조금 남 얘기하는데 그냥 끼어들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국제 정세를 갖다가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윤석열이가 정말로 항복할 때가 지금 현재 곧 오고 있습니다. 그 항복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타이틀로 걸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입니다. 정말로 윤석열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자기 취임식 하기 전에 저기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사저를 다녀왔습니다. 제발 좀 참석해달라고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활동하는 식으로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인정하는 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수청대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취임하는 걸 축하한다라고 가서 축하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여하튼 넣어가지고 참석했다는 그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너 취임하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월 16일 날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윤석열은 달라져야 된다. 윤석열은 달라져야 된다. 이건 뭘 의미해? 윤석열은 이제 박근혜한테 항복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월 16일 날이 9월 6일 2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조선일보 사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보고 그는 달라져야 된다. 조건이 뭐냐면 너 이제 그만두고 내려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또 누가 얘기했는 거니? 강천석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쓰는 칼럼에다가 이런 내용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자인 윤석열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의 글을 지금 현재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돌파구가 없습니다. 윤석열이는 나가려고 해도 나갈 곳이 없습니다.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항복하려고 봅니다. 왜 항복하느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너 취임식에 내 가두마 했으면 이제는 기가 나갈 구멍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원래 이 나라의 지금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한테밖에 넘겨줄 곳이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 19일날 오는 19일날 월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여타 모든 등등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돌아가는 국제정세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지나간 35년 동안 조선일보 사설을 남김없이 요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제가 컴퓨터에다가 전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책으로 50권 정도 될 그런 사설들을 제가 제 손으로 일일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 입력된 그거를 제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마다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를 그거를 보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글은 누가 항의도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목요연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그네들이 쓴 그 처치에 따라서 제가 글을 쓰기 때문에 누구도 제 글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가셨지만은 조선논단의 한국논단의 이도영 박사 같은 분들도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얻어가고 그랬습니다. 이도영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상을 갖다가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지나간 그 모든 자치들을 제대로 우리 머릿속에 담지 않고는 이런 앞으로의 대안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앞으로의 우리 홍익인간 세상은 제가 정확하게 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꼭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래 좀 먹다 보니까 잘 이렇게 헷갈리고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제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앞으로 보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창대하리라고 봅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관하지 마세요. 낙관하세요.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갈 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 꼭 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 경제고 앞으로 우리 정치고 우리 사회고 우리 문화고 이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 한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쟁력은 한글입니다. 한글. 우리 시스템 모든 시스템을 이 한글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컴퓨터를 켜서 그러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켜보면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컴퓨터 치는 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우리 한글로 컴퓨터 치는데 우리는 뭐 금방금방 이런 거 치는 게 많은 일본 사람들은 치는 거 아이고 저럴 수도 있냐. 중국 사람보다 더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한자 그런 많은 한자를 또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하는 거는 우리가 저 일본을 갖다가 이 IT를 앞서게 된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이 일본을 앞서게 됐고 미국을 앞서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쟁력이 최고로 우리 한국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스럽게 내가 말씀드리는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내려가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중국은 우리 겁니다. 우리 거. 내 겁니다. 내 거. 시베리아도 저 감차카 반도도 앞으로 턱을 뚫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저기 브라질까지 우리는 열정을 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꼭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제가 의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태 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님은 저희 오이 박사에 항상 오셔서 좋은 강의와 좋은 정보와 말씀해 주시는 조석천 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참 우리 문화 중에 참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참 좋습니다. 빨리빨리 좋은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로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그냥 움직이는 아니지만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공적 부채가 1,000조 원, 그럼 기업 부채가 2,000조 원입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빨리빨리 가지고는 참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 인풋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말을 하면 책임이죠. 우리 지금 빨리빨리 하면서 파토스라고 그러는데 아리스토텔은 파토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막 한 군데 그냥 몰고 가는 거죠. 증오와 분노와 욕망과 이런 거 막 그냥 한 군데 몰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빨리빨리 문화하고 딱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우리가 참 그 짧은 시간에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 성장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문화가 우리 그 민주당 문화하고 이렇게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참 많이 달라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화를, 박정희 대통령 문화를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탄핵을 당해버렸어요. 그 좋은 문화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참 잘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막 밀어붙인 거죠. 빨리빨리 하면서 같이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빠진 거는 딜리버레이션 데모크라시, 숙기민주주의가 빠졌어요. 숙고하는 게 빠졌어요. 숙고하는 게 빠졌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막 검수완박, 검사완박, 노란봉투법, 그걸 자꾸 이렇게 그런 걸 막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사실 그게 50년 후, 100년 후를 위한 그거냐? 아니에요. 자기들 세력을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느냐, 그것뿐이에요. 그 법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지켜라. 그런 거는요, 그건 책임도 없고, 그거 한마디로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는 테러리즘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테러리즘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참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화가 잘못되면 과거로 돌아가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우리 민주공화정이라고 그러는데,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민주공화정이라는 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제도입니다. 아주
그게 참 어려워요. 잘 만들면요, 5천만이 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랬죠. 북한은 김정일만 저거라고 했죠. 지존이라고 했죠. 그 남한은 5천만이 지존이라고 해요.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참 좋은 시스템인데 이거 잘못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빨리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거든요. 노예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발상지가 어디냐 그러면 물론 그 프랑스와 미국입니다. 물론 영국이 있죠. 그런데 프랑스는 살롱 문화라는 게 살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롱 그러면 그 눈살롱 그러는데 우리 참 저급한 문화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 살롱이라고 하면 살롱에 가면 여성이 있습니다. 과부들이죠. 기부인입니다. 거기에서 백과전서 한판하는 게 거기에서 살롱에서 시작됩니다. 그 살롱에서 시작되는데 이 살롱이 여기 가면 참 말빨이 좋은 기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풍부한 루소 같은 사람은 그 살롱에서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무한한 토론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됩니다. 토론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됩니다. 자, 그러면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문화가 미국에 전해집니다. 미국에 전해지는데 미국에 그 1776년 법이 정해지기 전에 어떤 걸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롱이 아니라 커피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커피하우스. 그럼 우리 다방이라는 거. 우리 옛날 일제시대 또 YMCA 앞에 다방이 있었어요.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에는 좌파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좌파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 모양으로 마당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요, 그 있기는 있는데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채워내야 되는데 내용을 못 채우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나갔다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그 커피하우스라는 데서 토론들은 이제 뭐 이재명 씨도 타운 미팅 한다고 해요. 타운 미팅 그런 겁니다. 타운 미팅 같은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칩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논의되는 걸 노그북이라는 거를 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신문에 냈어요. 신문에 내가지고 미국 연방헌법을 만든 1776년에 버지니아 헌법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그 노그북이라는 거기에서 결국은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신문에 내죠. 그리고 리스트 페이퍼라는 게 페이퍼스라는 게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커피하우스에서 전개가 되면 그게 된 걸 가지고 언론에다가 막 떠들었어요. 그게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수기민주주의. 수기하고 이래가지고 1776년에 만드는 헌법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국회에 가면 어제 뚝딱 해가지고 오늘 법 만듭니다. 그걸 국민들이라고 지켜라고 그래요. 그건 테러리즘이에요.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테러리즘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화를요. 그래서 페더리스트 페이퍼 89조에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건축 생기는데 뭐 생기 6개월 만에 돼요. 그러면 미국 애들 건축 시험에 보면 바닥에 까는 것도 기초공사도 1년 가요. 그렇게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100년 전도 괜찮아요. 우리는 30년 되면 앞으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법은 말이요. 이승만 대통령 언론법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왜? 언론 자유, 수기민주주의를 해라고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법을 어떻게 했냐?
국민이 다 알게, 너도 나도 국민이 다 알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았고, 미국 민주주의가 뭐는 알아는. 그래가지고 헌법에다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깨버린다.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되는데, 이게 갈수록 이게 부실공사가 되어요. 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박정희 대통령,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흑백 TV를 만들었어요. 흑백 TV를 허용을 했어요. KBS가 했습니다. 그래서 흑백 TV를 뭐 한 집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한 동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요, 그 흑백 TV에다가 전문가를 끊어놓고 그건 이렇다, 이런 정책을 편다, 포항제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건 잘 사는 곳에 내가 여기에서 그 포항제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박정희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막 이루고 가도 국민이 따라가요. 함께 갑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다. 독재 아닙니다. 국민을 깔고 간 겁니다. 왜? 의식 수준이 낮았거든요. 처음에요, 문맹률이 90%. 처음 시작할 때. 그랬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기에 교육부 일어난 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과실을 따먹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월성 원전 오늘만에 7,600억이 손해라도 월성은 그래요? 월성은 그게 1호기에 원자탄을 만드는 프로투룹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진행시키죠. 그럼 언론 노조는 뭐 한 거예요? 노조는 뭐 한 거예요? 죽겠다 살겠다 하면서 그러는데 자기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죠.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서 원전을 탈원전하는 게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죠. 태양광 해가지고 지금 중국 그 태양광 분야를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 했죠. 그러면서 나무 싸그리 막 했습니다. 나무 하는 사람인데 40년 50년 걸립니다. 그걸 했죠. 아니나 다를까 포항에 경북에 가장 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가장 많이 베었는데 그게 지금 직접 감정으로 포천이 지금 6개월 동안 가동을 못한다고 그래요. 가동을 못하면 우리나라가 문제입니까? 포천이 강판이 한국에만 사용합니까? 전 세계가 사용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 야, 코리아 너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일인데 사기만 치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돼가지고 전부 이렇게 시너지로 돼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그냥 다 이렇게 버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 잘못하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요, 저 빨리빨리 문화가 속인민주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역인간을 세워야 된다. 뭐 890점, 860억이라고 그러는데 국민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중국 시진핑을 초청한다? 국민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중국 때문에 태양광 패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국민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가가지고 공약을 해버려요. 그러면 국민이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공화정입니까? 이런 문화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신뢰가 없어진다. 신뢰가 없어지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간 겁니다. 그 나라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한척을 당합니다. 지금 서구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요? 어떤 사회인데 그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수기도 안 되고 50년 100년도 모르게 그러니까 세계를 다 망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발전을 하기 전에 그 문화가 또 없어요.
그 문화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공영방송이요. 공영방송 이 시스템이 전두환 때 1980년대 그대로 공영 그 안에 무슨 공영이 있어 공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전성도예요. 이게 뭐야? 테러리즘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잘하는 테러리즘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즘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신 조석천 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님은 부산캠프의 구성재 대표님 모습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구성재 대표님, 미국의 스카고 대학원도 공부하시고 미국 정보나 한국에 있는 정보나 또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성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덥습니다. 추석 잘 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랄까요. 공동체 정신이랄까요. 문법 정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핑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으면 도저히 한치의 진정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국가의 정신이랄까요? honey를 할까요? 민족의 어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났는지 정말 이해스럽습니다. 그동안 각종 발생했던 법사태, 부정선 이런 것들이 어떤 국민들한테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혹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라도 그게 대세일 때는 그게 인정을 받고 그게 현실이 되고 그걸 따라서 그냥 역사를 흐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번영하거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식층도 알고 있고 교수, 기자들, 정당인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폭해져 있구나. 월과 정신이 땅에 떨어져 있구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잡아서 주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으려는 세력들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 바로 잡으려는 세력을 훼손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아주 곤란을 받고 심지어 우리 저기 어디 가셨어요? 이종원 교수 아까 계시던데 이종원 선배 계시던데 바로 잡으려고 외치려는 그런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법원이 말이죠. 법원이 정의를,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게 법원이 정치 세력에서 회절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지금 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태가 아주 중첩적으로 여러 번 일어나서 나라의 정신과 어른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서도 생명불에 듭인가요? 아니면 뭡니까 이게 도대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참 없습니다. 아까 희망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연사께서는데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세태입니다. 조금 전에 아침에 미국에서 리우로 뉴스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운동, 미국 민주주의를 바꾸자고 이러는 세력
미국의 헌법, 자유헌법을 지키려는 세력들의 이야기를 주로 실는 독립 언론입니다. 리얼로 뉴스. 리얼로 뉴스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이 헌법 수호 세력들, 미국에서 화이트이라고 그러는데요. 흰 모자를 쓴 사람들, 화이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진상규명, 사법적 심판이 아주 개별적으로 몇 건의 국가에서 진행돼 왔는데 이제는 국면이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해서 승인을 해갖고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대량의 체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민주주의나 사람들의 민주의식이나 헌법의식이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말이 그 소위 딥스테이트들 이런 거 딥스테이트 얘기하면 음모론으로 빠지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했는데요. 뭐랄까 국제적 생명이랄까 국제적 거학이랄까 그림자 정부랄까 이 그동안 가치와 자원과 인간들을 훼손시킨 미국의 암약하는 검은 보석 같은 존재에 대한 대규모 체포가 대량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전이다 이런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full scale war 이런 영어 단어를 쓰고 있네요.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1월 3일이 미국의 부정선거, 중간선거입니다. 올해 2020년. 그런데도 이번에는 또 그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 확보됐다고 하네요. 그 세력들이 누구겠습니까? 지난번에 2020년에 했던 세력이랑 동일한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우리의 지난번 우리 사이로 부정선거를 했던 세력들과 동일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불법 세력, 불법 탄핵을 했던 세력과 동일한 세력입니다. 소위 민주당 세력들, 중국 CCP들, 그리고 세계적 거학들 이들입니다. 이들이 또 미국의 중간선거를 부정선거로 하려고 한다는 증거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가 차게 보십니다. 기가 차게 보십니다. 이 증거가 드러나니까 도저히 중간선거 지나고 나서 어떤 사법적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존의 판단을 버렸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체포를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헌정 질서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단히 궁금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쁜 놈들, 딥스들, 세력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후년이면 말이죠. 내후년이면 총선입니다. 우리도 지금 불과 개월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1년 7개월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지난번에 부정선거 했던 세력들이 지난번 대선에 부정선거 했던 세력들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했던 세력들이 또 안 할까요? 또 합니다. 안 잡히는 수준에서 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비도 하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사법적 심판도 하지도 않고 그냥 세월이 흐르면은 모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중국 공산당에 먹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지금의 시국이 거의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의식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의식을 지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공산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네? 자, 11월 3일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딥스들, 지난번 불법 부정 세력이 또 획책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시민단체 우파들끼리 모여야 되고 조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요. 분열되고 제작기 의견을 내고 서로 등지고 있고 심지어 분열과 분리를 획책하는 그런 세력까지 등장하고 이런 시국이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소치 깨지는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사태가 불가피하게 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봅니다.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세력, 불법 탄핵 세력, 공산 중동 세력들을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이 이 누굽니까? 김무성이라고 저 써있네요. 김무성이 이런 세력들 큰일 났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참 길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구성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사님은 저희에게 항상 활력소를 주시고 결계 있는 말씀해 주시는 의학 박사이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최성환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의학 박사 최성환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김구 선생님 존경하실 만한 분입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을 딱 인질로 삼아다가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좌파의 역사로 거꾸로 바꿔놓고 김일성 정권의 연장선 안에다가 집어넣으려는 그런 계책을 벌여왔죠.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하고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서 그것이 정통파다 하는 것을 세우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패를 한 것이 누구냐? 어떻게 되느냐? 아무튼 김구 선생님 놔두고 1기가 김대중 선생님, 2기가 노무현 대통령, 3기가 문재인, 4기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4기 대통령, 4기 친일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무너진 틈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그 이재명 이 양반이 당대표가 되기를 고대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돼야만 민주당이 완전히 허벌나게 깨져버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국회의원들 거기까지 당하고 좀 뭔가 무슨 병이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울증 깊이 들고 정신승리난이 일어나면서 아마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은 저는 이제 바로 강제 입원을 이제 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혹시 한 몇 달 뒤에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헛소리를 하거나 하는 거 목격하시면 바로 그 동영상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그 지역 저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그 구청장 권한으로 이번 강제 입원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여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조선시대를 떠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우리가 되살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집어넣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될 때가 드디어 됐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서 진짜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세계에 알려야 되고 거기에는 돈이고 노력이고 모국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링컨 기념관처럼 말이죠.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홀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에 건물 앞에 거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 건국 기념관이
이 서울에, 수도 서울에 세워줘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현재 대한민국으로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도 함께 거기에 위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 세대, 차기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남다른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오이 박사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성적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오이 박사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 또 리박스쿨도 있어서 진짜 힘이 대단해야 되고, 우리 진짜 연사님들 보시면은 짱짱하잖아요. 나중에 단장님 우리 연사님들 명단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왜냐? 제가 지금 남들이 보면은 제가 뭐 여기저기 쫓아다닌다, 이리저리 붙어다닌다 그래가지고 저도 잘못하면 발명은 총장처럼 미꾸라지라는 발명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돌아다니는 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망둥이도 뛰어다닐 수 있는 거죠. 망둥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망둥이도 생선이니까 먹을 거 있어요. 저도 보면.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 전직 우파 국회의원님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헌정회가 있고, 자유헌정 포럼이라고 우파 전직 국회의원들님들이 모여있는 자유헌정 포럼에 제가 이제 젊은 피로서 수요를 받아서 제가 한 거는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제가 상임이사로 열심히 심부름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모토를 삼은 것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의 적도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고 우리가 치밀하게 이런 좌파들의 요상한 대한민국 이상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없애버리려는 그런 작당을 완전히 여기서 끝맺지 말고 완전히 멸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북 좌파의 엉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호도하는 그러한 애반 세력을 우리가 완전히 괴멸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카데미가 필요하고 진정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번 방송 특히 유튜버 여러분들 좀 제 거 잘 찍어주시고, 왜냐면 제가 또 자유헌정 포럼 가서 여기서 내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르짖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스팔트에서 뛰고 있다. 우리 국회의원 하신 분들도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나와달라, 함께 해달라. 또 자유헌정 포럼이라는 곳이 꼭 국회의원 끝나고 나온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카데미는 젊은이들을 키워서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구청장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들을 새로 키워서 내보내고, 또 공천에서 떨어져가지고 안타깝게 징징 짜면서 울고 계시는 분들도 잠시 쉬어가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공부를 다시 해서 다시 공천을 받아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대표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드는 것이 꿈인데, 이를 위해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제가 나이가 어리다 뭐 이상하게 저도 이제 60인데 저보고 저보고 이제 제가 어려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러다가는 이분들 들고 늙기 큰일 났어. 저는 그래서 지금 40대를 키우고 30대 20대를 키워서 우리의 전위부대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1000명, 2000명 정도의 전위부대가 인터넷에 붙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저도 오늘 이 방송이 제가 속해 있는 그 자유원전 포럼 어르신들한테 전달이 되고 여기에 감명을 받고 우리 오이 박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자유원전 포럼에서 해고하는 이승만 기념분업은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의 결심을 모으려고 오늘은 일종의 홍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구호해주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승만 화이팅! 화이팅! 박정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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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우리 최성환 위원장님, 요새는 후배가 하늘입니다. 거기 헌정 포럼에 가셔서 최성환 위원장님이 국회의원이 뭐 됐습니까? 우리들의 심부름꾼이지. 위원장님 가서 대장로로 타셔도 되고 그분들을 책임지고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30년 다큐멘터리 영화를 꼭 필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논객으로서 냉철한 채로 글을 쓰시는 작은 투사 우리 권호수 고모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최근에 정교조를 비롯해서 더불어공산당하고 좌파 세력들이 각종 교과서에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소위 인민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그런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넘겨야 될 사항이 아닌 듯해서 지금 언론이나 모든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지금 저들의 자유를 빼는 이런 만행을 규탄하거나 또 이거를 배척하는 그런 이 단체가 없어서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작금에 더불어공산당을 주축으로 공산화 좌파 세력들은 정교조 집단을 이용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말을 배척하는 망동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각종 교과서에 자유라는 말을 빼는 그런 중차대한 국가 반역 만행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김영삼으로부터 노무현을 거쳐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50년 가까이 국민 기만, 국민 사기, 선동적인 민주화 투쟁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화의 투쟁이 아니라 그 뒤에는 김일성 추종, 주체 사상에 의한 공산사회주의화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 사기, 민주화 투쟁, 빙자의 5.18 폭동을 비롯한 광우병 폭동, 공산주의파 촛불 폭동은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고 대한민국을 친중공, 친북한 공산화를 하기 위한 공산사회주의 인민민주화를 침함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파 인민민주화를 위해 각종 혼란을 야기하는 이면에는 자유대한민국 국민 혈세 빨대를 꽂고 온갖 호화, 사치를 위한
호강을 누리면서 국가 전복, 국민 배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골수 주사파, 팔인 원탁회의, 백낙정, 함세웅 등의 지령에 따르는 전대협 집단, 한총련 집단 등 붉은 무리들을 몰살시켜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골수 주사파 8인 원탁회의 수괴 백낙정은 이재명을 김대중 이래 최고의 정치가라 궤변을 내뱉었습니다. 백낙정이 이재명에 대한 궤변의 저변에는 5.18 폭동 전에 구속된 김대중을 빗대어 희대의 다중범죄자 이재명을 구속하는 시점에 복귀군과의 야합에 의한 제2의 5.18 폭동 야기 음모를 해체하고 있음을 대한민국에서 기생하고 있는 모든 주사파 추정 좌파들에게 묵시적으로 내리는 공갈 협박성 지령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에는 주사파 집단의 선전선동대 이재명 구출하기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대국민 세대를 위한 업노련에 장악된 방송 매체, 신문 매체, 인터넷 매체가 총망라된 언론 봉쇄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8인 원탁회의, 백낙정, 함세웅 등의 일사불란한 진행하에 민노총을 비롯한 정교조직 제한 중공 인민들의 죽창투쟁에 제2의 횃불부대의 등장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조작 불법사회 탄핵 당시 국가 국민을 배신한 김무성, 유승민 등 62적의 국가반란에 동조한 사탄파에 대신하여 공산주사파 집단의 일개 세작으로 보이는 이준석이라는 애수이가 총대를 메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함으로 망국적 공산화 혁명의 밑밥을 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비하여 공산주사파 폭동 집단의 공산사회주의화를 저지하고자 투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4,700만 애국민들의 결집된 총궐기적 정쟁불사 준비가 절실합니다. 유비무한은 모든 좌파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비무한 감사합니다. 네, 작은투사 농객님, 권호수 고문님 항상 날카롭고 냉철하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사님은 저희 오이 박사의 멘토이시고 처음 집회서부터 서청대에서 시작한 처음 집회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편찮으신 그 시간 빼놓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신 우리 오이 박사의 멘토이십니다. 고모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지여서 추석 명절 잘 지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만 4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실수가 참 많았는데 한 몇 달, 석 달, 100일 지나고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안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우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막 잡아넣고 그냥 후행을 45년씩 하고 해서 그냥
세상은 아주 겁을 삐짝 줘놓고는 그냥 국정원장 3명, 비서실장 김대춘 실장, 조윤선 장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문파 인사들을 그런 300명을 막 감옥에 막 치고 그 도대체 그 윤석열이가 좀 뭐하냐.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우리 지난 문파 인사들 그 전직 장차관님들 막 잡아넣는 거는 따져보면은 정말 그거는 절차로 지키지 않은 거의 뭐 대통령을 탄핵시켜보니까 감히 겁이라서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돈 한 푼 안 먹은 대통령을 그냥 뇌물죄로 집어넣어 놓고 그걸 갖다 또 말하자면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내게 살리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를 또 집어넣어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을 당시에 2017년부터 최소한 한 18, 19까지는 공포 정치로 그냥 몰아갔었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검찰에 인사를 하고 이제 문재인이 고문을 하나하나 좀 솎아내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이제 윤석열이가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재명에 대해서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들었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은 그냥 의원제까지 다 날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 예산을 정확하게 434억을 지원받았죠. 그거 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당사 팔아봤자 이제 300억도 안 된다니까. 완전히 당사까지 팔고 당이 거덜나게 돼 있다고. 근데 벌금 100만 원은 요즘 아닌 말로 저 업주 위반에도 150 내지 200만 원을 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난 18년에 그 TV 토론에서 자기 그 상대방 후보가 물었죠. 넌 말이야, 너 형님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었잖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딱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상대방 측에서 부의 사실을 물포했다. 지금까지 모든 나온 자료를 보면은 당신이 주도가 돼서 형이 자꾸 애를 먹인다고 잡아넣은 거 아니냐.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냥 넘어갔으면은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렸으면은 대통령도 후보 나올 수가 없고 이재명이 끝났죠. 근데 다 아시지만 권순일이라는 그 대법관이에요. 근데 권순일이는 정말 괘씸한 게 알고 보니까 대법관 적출 못해 이 정부 목수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추천해서 들어간 보수 대법관이라고 믿고 보낸 자가 이재명이 살려주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의리가 없는 거예요. 탄핵 때도 마지막 2명은 최소한 소수 의견 낼 거라 했더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법고시한 놈들은 좀 얘기가 좀 약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법고시한 놈들끼리 했던 카르텔 마피아 같은 근성이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렵다는 사법고시에서 그 정도 엘리트다. 우리끼리 대한민국을 한번 말아먹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이번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나와서 완전히 검찰 공화국으로 지금 정권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이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이도 사법고시했고 그 운동권 출신들 중심으로 하되 거기 이른바 민변 우리법 연구에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해가지고 그냥 대충 엮어가지고 영장 청구하면 무조건 우리 우파들은 영장 바로 그날 저녁에 때리고 재판 들어가면 무조건 유죄 판결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 5년을 버텨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윤석열이가 나름대로 한 4개월 지나니까 검찰이 우선 안정이 돼가지고 일단은 검찰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이를 좀 치고 이제
바로 이틀 전이니까 이제 대법원장도 이제 걸었죠. 대법원장도 똑같은 거짓말로 대법원장 김명수가 내년 9월까지 임기입니다. 자, 근데 이재명이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얘기들 좀 듣고 그래.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가시라고. 6개월 안에 1심을 해야 되니까 4월부터라면 내년 3월이나 4월까지 1심 재판을 해야 되죠. 저는 벌금 한 500 정도로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고등법원 또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아마 빨리 하면 한 7, 8월쯤 되는데 그 사이 5월 달에 대법원 판사가 2명이 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요번에 한 명이 이제 오보선 판사죠. 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어쨌든 윤석열이가 임명한 판사입니다.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홍순일이가 배신을 때려서 살아나올 때 어떻게 됐냐면은 대법원 판사 13명인데 지금 아주 그 제일 고참이 김선수라고 했어요. 이름이 김선수인데 이 김선수는 이재명이하고 같은 로펌에서 일도 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재명이하고 나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재명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기피를 해서 빠졌습니다. 12명인데 권순일이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권순일이가 살려주는 쪽으로 붙고 김명수가 붙어가지고 반대했던 5명을 7대5로 이재명이를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를 살려주는데 나가했던 한 명이 며칠 전에 이제 임기가 돼서 나오고 누구죠 이거 윤석열이가 임명한 국부인사가 들어갔으니까 이미 6대6이 돼버린 거예요. 김선수는 아직도 있지만 김선수는 이재명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6대6이로 내년 5월달에 또 2명을 바꾸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이는 꼼짝없이 별거 아닌 사람 저 잘 모른다는 말 몇 마디 가지고 즉 이재명이가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늘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팔아갖고 430원 갚아야 돼. 그걸 못 갚으면은 오케이 선관에서 1년에 분기별로 4번 선거했을 때 특별 지원하는 거를 430억이 까질 때까지 이번에 50억 가기로 됐으니까 50억 탕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완전히 민주당은 선관위 돈을 지원금을 못 받게 돼 있다. 상당히 심각하죠. 왜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아셨죠? 설명을. 자, 어쨌든 이제 윤석열이가 좀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이재명이를 잡아 넣어도 의원직을 날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저 대장동 비리로 구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저 대장동 사건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경기도 지사를 또 김동연이가 같은 당이 먹어버리니까 서류 관련 서류들은 전부 폐기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를 잘 안 하니까 이게 잘 안 돼. 거기다가 들어가 있는 놈들이 돈을 한 1,000원씩 다 먹었으니까 1,500, 뭐 2,000원씩 먹었으니까 아청년 몇 년 살지 뭐 1,000원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노후생활 즐길 수 있잖아요. 그 남욱이라는 놈은 그 마누라가 우리 MBC 저 여자 기자인데 아예 미국 산디아고에 가서 아예 집 사고 뭐 마누라 애 둘이 데리고 가 있으니까 내가 뭐 그냥 기레기 아빠 내셈 치고 제가 한 5년 살겠다고 해서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 남욱이 정영학이가 손을 댔던 유동규도 손을 댔고 그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거기다가 시공사는 전라도 호반건설도 때리면서 지금 위례 신도시를 조지는 거기다 3,000원 먹었거든요. 그래 거기서도 남욱이가 좀 챙겨먹고 정영기도 몇 병씩 먹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위례 신도시로 이제 가동을 시키면은 남욱이 이 정영하기는 한 15년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압박을 좀 가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나무기를 말하자 마음을 바꿔가 나무기 전령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심지어 유동교까지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유동교도 이건 공물이기 때문에 그만 징역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 지금 마음을 바꿔서 좀 이재명이한테 배신을 때리도록 만드는 진술을 얻기 위해서 지금 대장동 전 단계인 위례 신도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윤석열이 패거리들이야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다가 족치고 수사하고 뭐 이거 하는 게 전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될 겁니다. 이제 저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거 걸어놨는데 딱 떨어지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1심 자기보다 까마득한 후배 판사한테 가서 재판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단계까지 가면은 김명수도 내년 봄쯤에는 이제 옷을 벗습니다. 그래 되면은 사법부에 대한 이제 이 개편 같은 것은 상당히 빨리 될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우파 어른들이 저 윤석열이 좀 빨리 좀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빨리 안 돼요. 말하자면 제대로 법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다 보면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쯤이 돼야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조금이라도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저 이준석이로 정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자,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자, 뭐 저는 다른 데 얘기하는 거죠. 갤럽이 28% 마지막까지 내려갔더니 32%로 한 2주 전에 올라왔다가 드디어 6% 올라서 어제 금요일날 오전에 38%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윤석열의 입장이라면은, 자, 저 민주당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은,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 이재명 방탄용, 이재명 보호하기, 뭐 이른바 방탄소년단이라는 저 그룹이 있습니다만은 저 민주당은 완전히 방탄민주당이 돼버렸죠. 저 여의도 169명 저들은 방탄의원단이야. 이재명이 살리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쟤들이 그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하고 일정하게 연결하는 좌파 이른바 엽탁회의 백낙청이가 지금 김대중보다도 더 훌륭한 정치 지도자인 이재명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발굴을 했고 저 친구한테 민주당을 맡겨가지고 다음번 선거 때 이재명이를 내세워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딱 오더를 내렸으니까 지금 이재명이 살리기에 총력을 좀 하거든요. 근데 국회는 쟤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검찰을 동원해서 맨몸 잡아는 넣을 수 있고 이른바 윤석열의 공약사항 국정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입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게 시행이 되는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대표적인 게 이른바 반도체 공급망 내가 난리가 나서 더구나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대결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저 반도체는 세계에 우리 강하니까 이른바 칩스법을 만들어 반도체 그 칩스법을 만들어서 2달 전에 국회에다가 발의를 해놨는데 정확하게 50며칠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아예 그 법안이 통보도 안 돼 있어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딱 더불어민주당이 딱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계속 지원하고 반도체 살려야 되는데 미국도 그냥 뭐 몇 조를